자, 첫 번째 발표는 울산광역시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일자리재단의 문상식이라고 합니다. 연구평가팀 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 이 자리에는 저희 총괄 PM, 이 프로젝트 총괄 PM을 맡고 계신 조영재 교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 경산호위 화백회의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화백회의의 일정하고 좀 겹치면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산은 오토밸리 4.0 상생을 통한 협력적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사진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저희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사실 순전히 저희 성과라고 좀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요. 저희 나름대로 좀 알리고 싶고 부각을 하고 싶어서 이 장면을 좀 띄워봤습니다. 저희 시장님 왼쪽으로, 저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으로는 현대차의 하원태 사장님, 그다음 이상수 지부장, 그리고 북구청장님, 고영부 지청장님 이렇게 서 계시는데요. 이게 사실 이런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부품사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협약을 제가 울산에 한 20년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좀 황당하기도 하면서 저희가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상당히 좀 고무도 좀 됐긴 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성과를 갖고 있다는 거 이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이 협약식이 조금 저희 여러 안 중에 하나로 있었지만 좀 어려울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좀 미래 방향성만 좀 같이 좀 나누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협약을 진행하자라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컨설턴트 분 중에 한 분이 북구의 노동특보로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께서 사실 좀 모험을 하신 거죠. 이제 계속 북구청의 고용안정자금이 코로나로 좀 고갈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조하고 집요하게 이렇게 컨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조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불이 붙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저희도 사실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 협약식 도중에 시종일관 북구 특보님 이름만 나와가지고 좀 당황도 하긴 했고요. 북구의 노력도 좀 상당히 컸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이 협약식 이후로 저희가 12월 중으로 원래 이제 당초 계획에는 후속 협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개별 기업들과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일자리 재단에서도 일자리 지키기 세부 협약과 관련한 사안들을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12월 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악화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어가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해 봅니다. 좀 제가 앞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서로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좀 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컨설팅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작된 변화의 흐름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에 화백회의가 출범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에 노사정 미래포럼이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로 나뉜 건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좀 이유는 좀 있었습니다. 아래편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포럼에서 저희 현대차 지부의 지부장과 이 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이 아니고 기획실장인데 제가 오타를 냈네요.
기획실장님 두 분께서 하신 말씀들이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 전에 하던 립 서비스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들리는 게 좀 있습니다. 좀 앞으로 변화를 좀 갈구하는 그런 뭐랄까요, 뉘앙스가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사업은 어쨌거나 그 오토밸리 클러스터의 혁신을 통해서 기업을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고 안정적인 고용을 좀 확보해 나가는 이런 방면으로 이제 방향성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어떤 모델과 과제를 제안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 잠깐 뭐 자랑하면서 언급도 했는데 저 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상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게 고차원적인 논의가 될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작은 성공 사례들을 좀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은 좀 작은 단위에서 성공의 축적, 경험의 축적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사업인데요. 약간 방향성 같이 유지하면서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울산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이제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얘기들과 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 지역 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았을 것 같지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지역 사회에 있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화백회의나 미래 포럼들을 좀 가속화하는 어떤 그런 계기도 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유용한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해 과제가 지나치게 좀 거시적 담론 중심으로 갔지 않았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지난해 과제를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형태에서 오토밸리라는 공간적 범위로 좀 집중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차별점인데요. 이건 뭐 그냥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여러 좀 것들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게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업들을 많이 방문하고 그다음에 현장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좀 한계는 있었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지점이긴 한데 나름대로 좀 여러 측면에서 조금 만나고 정리하는 기회는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2월 10일 경에 이제 최종 토론회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왜 오토밸리냐?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의아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산업에 있어서 오토밸리는 매우 상징적인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게 사업화돼서 추진이 된 건데요.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고 지역 내부로부터의 어떤 혁신을 전제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지역에서의 오토밸리라는 상징성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공간적으로 굉장히 또 특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대상으로 갔다는 점. 그래서 오토밸리 사업은 대충 이런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집적시키고 혁신을 이제 이끄는 이제 지원 기관들을 넣고 뭐 하여간 그렇게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는 대체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공간적으로 외곡, 중산, 모듈화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한계점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기대했던 혁신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제 퇴색돼 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들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변화는 굉장히 좀 뼈아픈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들에 몰려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난 2차 포럼 때 나왔던 자료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생태계 변화가 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 산업의 어떤 취약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공의 어떤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들 그림으로 좀 그려봤는데 뒤에 페이지에 이제 시나리오라고 시나리오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공의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5분 남았습니다. 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예, 오토밸리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 한 170, 180개의 한 5,8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가급적 좀 많이 만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기업체를 한 109개 정도 들었고요. 노동자 조사도 한 100여 명 이상을 좀 했는데요. 그 중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건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성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들어간 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그 지역 내 실태가 있더라.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 조사를 통해서 그 저희가 매핑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래서 그 기업들의 유형들을 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봤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방향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인천이 모델의 특징은 사실 고용 유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뭐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혁신의 방향의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고용 안정을 좀 결합한 모델이고요. 노사와 원화청 상생을 좀 더 같이 가져가는 측면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울산은 이미 이제 왜 이제 오토밸리에 이제 집착했냐면 오토밸리라는 게 하나의 이제 산업 공유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좀 가능성이 있었고 이걸 좀 더 공유지를 혁신성을 좀 더 가져가자 이런 측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혁신 방향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혁신과 안정적인 고용 확보인데요. 두 축에서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지원 사업들이 이미 되어 있고요. 지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왜 이걸 다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지원 사업들이 그 구석구석 스며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만 활용하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좀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더 밀착형의 지원들을 그리고 그것도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걸 매기로 이제 오토밸리 상생센터를 가져가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심에는 저희가 오토밸리 상생협의회라는 협의체, 오토밸리 단위에서의 그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좀 끌고 이 사업들을 주도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저 지역 사회에 있는 거버넌스와 그리고 새로 이렇게 뭐 만들려고 하는 오토밸리 상생협의회가 서로 연계 협력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긍정적인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이거는 간략하게 소개인데요. 이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려고 합니다. 이 협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고요. 이건 뭐 제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간략하게만 정리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 협약과 앞으로 방향성들을 한 표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이제 이걸 계기로 우리가 미래의 그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좀 이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협약들이 사실은 우리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약 5-5회에 저희가 이 당사자들이 부품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을 하자는 내용들도 담아놓고 이걸 같이 이행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거쳐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 사례 오른쪽에 보면 사례 경험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오토밸리 혁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오토밸리 4.0이 아닌 울산 자동차 산업 4.0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 로드맵인데요. 이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 울산광역시의 발표였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10초밖에 남지가 않아서 질의응답 시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